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배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모의고사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다원교육에서 고3 이과 학생들 그리고 다도권에서 재생들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9월 성적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9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이번 9월 토대로 해서 겨울방학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당장 급한 거지 겨울방학이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올해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오답률입니다. 1등급 컷은 이제 아마 검색하시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돼요. 6월 달에 오답률 탑5 안에 미적분이 3과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30번이 사실 역대 최고 쉬운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90%죠. 이 정도면 실제로 어려운 정도의 수능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거든요. 자 그리고 29번 이 문항은 올해 EBS 수능 특강 문제가 숫자만 변형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문항 때문에 내신 푸는 느낌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요번 9월 평가원을 볼게요. 요번 9월 평가원은 익히 아시겠지만 킬러 문항 배제를 하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셨고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던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미적분이 2문항이 들어가 있고 공통 3문항이 있는데 사실 이 3문항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답률이 70%안 넘어갔죠. 정답자가 30%가 넘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그러면 공부를 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문제가 뭐죠? 미적분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답률이 아직도 이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슈는 이겁니다. 미적분을 왜 이렇게 잘 극복을 못하고 있냐. 그리고 현재 고3들이 특히 이제 고3들 같은 경우 미적분에서 재수행과 현격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 상위권, 극상위권과 그냥 상위권부터 미적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겨울방학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면 일단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9월 평가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수능을 보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다시 한번 그때 드리겠지만 자 왜냐 평가원의 이번 당면 과제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킬러의 배제 그리고 두 번째는 미적분의 표점 억제 만점 표점이 6월 평가원에서 150점이 나왔어요. 너무 높죠. 근데 실제로 만점자가 그렇게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영향력이 너무 셌다라는 건데 그걸 최대한 억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자 세 번째는 확통과 미적분의 표점 차이에 대한 억제였어요. 그게 6월 달에 제가 끝나고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만점 표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억제하는 데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이번 평가원에서는 9월 지표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아 수능도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어떨 거냐? 내년에도 굳이 여기서 틀을 바꿔야 될 이유가 크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대비하는 아이들은 올해랑 그렇게 크게 기조가 다를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겨울방학을 일단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과제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공통문항 같은 경우는 구성을 바꾸면서 아이들의 성적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위권은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률을 보셨죠. 수원수2가 아무리 오답률이 높아봐야 70%를 넘지 않아요. 상위권은 그냥 다 맞췄어요. 왜? 아무 타격 없으니까. 그럼 타격을 어디서 받죠? 중하위권. 여기서 타격을 받아주니까 미적분의 표점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킬러 문항 배제 완벽하게 수행해냈죠. 그리고 계산량과 EBS 직접 반영률을 높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같은 경우는 큰 틀은 그대로 갔어요. 그래서 기출에 나왔던 주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는데 조금 예전 걸 쓰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심화문항이라는 걸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거 태클 걸리면 어떡하지? 아마 이런 의도도 약간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예전에 심화주를 출제를 하면서 EBS 직접 반영률이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에 그리고 실제로 준킬러 자리에 이렇게 EBS 숫자면에 들어간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EBS 중요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산량을 반대로 압도적으로 늘렸습니다. 왜냐?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니까. 나이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걱정이 많았죠. 만점자가 쏟아지면 어떡하냐. 계산량이라도 늘려버린 거죠. 왜? 주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잠깐 문제를 볼게요. 자, 요게 올해 그나마 난이도가 제일 높았던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오답률 말고 실제 난이도는 제일 높았던 문항인데, 자, 구성만 봐도 대략 아시겠죠? 요 문항이 16학년도 9월 평가원 21번에 나왔던 문항이에요. 이때는 21번이 킬러였으니까 어떻죠? 구성이 거의 비슷하죠. 사실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면 이 문항을 보면서 이걸 떠올렸어야 돼요. 실제 상위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없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번 30번 문항입니다. 아까 오답률 1위였죠. 어떻죠? 이게 EBS 수능 특강 예전 문항을 제가 끌어온 거예요. 이런 문항은 사실 EBS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이거 초심자가 봐도 아시겠죠? 실제로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슷한데 다만 이 문항에 비해 계산량이 압도적으로 늘었어요. 딱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왜 많이 틀렸을까 고민을 해보면 물론 일단 30번이라는 그 번호의 압박감이 있겠죠. 30번이라는 번호의 압박감이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그래도 올해 고3들이 특히나 미적분을 많이 못하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작년 30번을 볼게요. 작년 30번이 이제 요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은 수능에 그냥 그동안 자주 출제가 됐었던 심화 주제인 합성함수 극대극소라는 주제가 있어요. 실제 난이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올해 30번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높았고, 자, 이 문항이 정답률이 이제 한 11% 정도 됐어요. 누가 봐도 알겠죠. 사실 이것도 거의 형태가 비슷하죠. 그 미적분은 사실 작년처럼 나오든 올해처럼 나오든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굳이 기출을 이제 벗어나지 않아요. 수원2랑은 좀 달라요. 수원2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출만 쭉 공부하고 간 아이들이 딱 봤을 땐 당황해요. 분명히 학원 선생님은 기출대로만 나온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기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체감이 되게끔 노력을 하시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누가 봐도 기출이에요. 아이들도 알아요. 기출이랑 EBS네. 실제로 올해 9월 끝나고 저희 반 아이들 평가가 그랬습니다. 그냥 기출이랑 EBS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미적분 기출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극복을 해놓고 대응을 할 수만 있으면 오답률 높은 미적분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겨울방학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는 미적분에 대한 절대적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제가 올해 느낀 게 뭐냐면 대치동인데 제가 대치동에 온 지도 벌써 6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고3 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미적분 2 기백 시절인데 그때 아이들이 3학년 올라갈 때 저 이 생각했어요. 대치동이 역시 다르구나. 선행이 너무 빨라요. 아이들이 미적분 기백이 이미 다 3번 이상 돼 있어요. 3학년 올라갈 때. 미적분은 2학년 2학기 내신을 봤으니까 5번 이상 돼 있었죠. 근데 올해 이제 가면 갈수록 대치동조차도 미적분이 너무 느립니다. 미적분을 고3 아이들이 너무 못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대치동 기준이에요. 지역 단위 자사고들은 이미 2학년 내신으로 미적분을 봅니다. 그럼 현역 고3에서 이미 지역 단위 자사고한테 밀리고 들어가죠. 재수생? 당연히 밀리죠. 그래서 올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6평 이후에 반수생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재수 반수반에서 대기가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못 들어간다고 작년 제자들이 전화 왔어요. 반수를 하려고 하는데 대기가 너무 많다. 이런 점 처음이다.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올해 고3이 별거 없구나. 6평 끝나고 이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미적분이 쉬운데도 아이들이 못하기 때문에. 왜?
공부량이 절대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 게 미적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량 확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겨울방학까지 최소 기출 3회독 이상을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이 굉장히 유의미한 과목이에요. 왜냐면 미적분 수원토랑은 다르게 진입장벽은 좀 높아요. 어쨌든 심화 과목이잖아요. 심화 과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3회독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는 걸 잘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기출이 2회 정도는 돌아가야 그때부터는 자기가 공식이라던가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고 3회독 정도는 해야 그동안 다뤄와야 되는 그동안 기출에 출제가 됐었던 심화 주제까지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이렇게 잡은 거고 실제로 제가 이제 바뀐 수능 첫 해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점자를 제가 냈어요. 그리고 올해 9월 평가원에서 저희 반한테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바뀐 수능 첫 해의 만점자는 제가 1학년부터 키운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냐?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단대보고 학생이었는데 중간고사에 50점 받고 저랑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재작년 수능 만점을 받고 연대 컴공에 1차 추학을 바로 들어갔어요. 그 친구도 당연히 선행이 늘었죠.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바뀐 수능에서는 수학이 쉬워질 거기 때문에 자, 여름방학 때 일단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미적분을 미리 한 번 해두고 자, 겨울방학까지 무조건 기출 3회독 이상을 목표로 하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조금 무리해서 단순 반복을 굉장히 많이 시켜놨어요. 제 생각에는 한 4, 5회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EBS도 굉장히 많이 풀려놨습니다. 겨울방학까지. 그래서 그 친구가 6월, 9월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냥 현역 때 바로 만점을 받았어요. 그 지금 수능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역 고3들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인데 반대로 이거는 제대로 공부를 이행한 학생들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할당량을 일단 안 채우고 미적분을 그냥 심화주제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본인의 역량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심화주제도 안 되고 기출도 안 되니 계속해서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고3은 겨울방학까지 최소 이걸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심화주제 이제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행이 좀 느려지면서 아이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30번만 틀리고 28, 29를 맞겠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30번이 가장 어려웠으니까.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말이 안 돼요. 왜냐? 바뀌기 전에도 28, 29, 30이 난이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작년 수능 30번 어땠죠? 이전에 출제가 됐었던 심화문에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29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8, 29, 30이 그냥 예전에 나왔던 심화 주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한 문제만 자기가 틀리고 나머지 두 개를 맞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게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세 문제가 사실은 거의 같이 가는 거고 이게 한 번만 극복이 되면 이 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을 다 맞는 게 너무 쉬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수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별로 안 해도 만점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9월 평가원에서 만점자가 2,500명이 나왔죠. 얼마 전에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작년 수능에서도 만점자가 2,7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조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미적분을 일단 다 맞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고지를 겨울방학 때 결정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도 수능은 세 가지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미적분 공부래. 제가 작년에는 작년 설명회가 지금 영상이 아마 내려갔을 건데 작년에 공부의 밸런스라 그랬어요. 왜냐 아이들이 미적을 그래도 작년까지 어느 정도 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미적분을 점점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공부량을 맞추면 무조건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걸 못 맞고 있다. 오답률 탑5 안에 계속 미적분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 공부량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리고 킬러까지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건 조금 이외 얘기인데
겨울방학까지 그러면 최소 3회독에서 4회독까지 미적분이 돌아가야 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죠? 새로운 문항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킬 거예요. 그럼 이때 아이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엔제와 EBS 변형을 컨택해서 풀게 됩니다. 제가 이때 하나하나씩 아이들 다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줘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엔제 푸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제가 그걸 다 설계를 끝까지 해줄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 주제를 본인이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적분 이미 더 이상 새로운 문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그래서 나오는 심화 주제가 정해져 있어. 이것만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수능까지 크게 걱정이 없어요. 재수생들은 이거를 6월 전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지금은. 반대로 실수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재수생들과 고3 사이에 그렇게 큰 격차가 사라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적분 정규반이고요. 자, 이 수업은 화목 오후에 진행이 될 거고, 겨울방학 때 고등 이후에 미적분 2회 이상 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 미적분 전반에 걸쳐서 4점짜리 그리고 킬럭 심화 주제까지 한 바퀴를 전부 다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는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적분을 2회도 이상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1회만 한 아이들은 실제로 심화주를 다루는 게 조금 많이 버거워요. 아직 공식도 자유자재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2회도 이상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여름방학 때 1회밖에 안 했는데 이 반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제가 겨울방학 전에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는 단기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 콤팩트하게 8회에 딱 걸쳐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재정리를 한번 하고 이 반에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클리닉은 수업 전에 제가 매일 직접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이때는 테스트와 과제 오답 클리닉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 한 바퀴가 쭉 돌아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킬러 문항까지 다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반이 3월 이후부터는 미적분 정규 스텝 2로 진행이 되면서 쭉 수능까지 가는 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미적분 특강입니다. 자, 실제로 제가 해본 결과는 작년에 제가 반을 2개를 진행했었는데 미적분 1회만 진행한 학생이랑 2회까지 진행한 학생 격차가 생각보다 많이 커요. 생각보다 많이 크고 1회 진행한 학생들은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오전에 월수금 오전에 제가 주 3회로 해서 조금 무리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겨울방학 때까지 벌어진 그 격차가 수능까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결과는 자, 그래서 고등이의 미적분 1회 진행한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이 수업은 1월 달에는 13회가 먼저 진행이 되면서 이때 기본 베이스를 다시 한번 다 잡고 들어갈 거예요. 전범위에 걸쳐서. 그리고 2월 달에 스텝 1을 똑같이 화목반이랑 똑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핵심 심화 주제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적분 느린 학생들은 제가 좀 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업 후에 바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웬만하면 이 클리닉은 제가 의무 참석을 좀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을 비워주시고 이때 저랑 같이 클리닉 하면서 테스트 오답 정리하고 과제도 요 수업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단기 특강 준비한 건데 방학 전에 1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2회 이제 이상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때 들어가고 싶다 라는 친구들은 이때 콤팩트하게 좀 정리를 하면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 보시면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념 기본적인 정리들은 자기가 다 스스로 다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6시부터 10시라고 전화가 왔는데 실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때 9시부터 11시까지 쭉 클리닝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진행한 수업에 대해 테스트 오답 정리 그리고 워크북까지도 그날 다 끝내게 할 거예요. 단기 특강은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밀리면 사실 아이들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매일매일 바로 복습을 시키면서 최대한 단기간 안에 한 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한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제가 준비하는 컨텐츠입니다. 뭐 사실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멘토링. 자, 이게 실제 아이들이 수능 직전으로 갈수록 본인이 어떻게 내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건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 중에서도 9월 이후에 아이들이 오히려 더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의대를 간 친구들도 똑같아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 매주마다 상담을 요청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1년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인데 제가 이때 진행되는 엔제 학습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 요 시기에는 아이들마다 제가 개별적으로 풀리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아이들 제가 다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주면서 자, 이번 달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 너는 이러한 문제집을 풀고 이러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목표를 잡아보자. 계속해서 목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되게 심플한 게 제가 그냥 하라는 걸 하면 돼요. 그리고 EBS 언제 풀어요? 기출 언제 다시 풀어요?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아이들 풀어야 할 시기에 다시 한번 계속 풀립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올해 6월, 9월을 벌써 3번 풀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그렇게 풀렸으니까. 수능 전날에 또 풀 겁니다. 제가 수능 전날까지도 커리큘럼을 다 잡아줬으니까. 그래서 수능 종강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딱 상담을 해서 11월 마지막 날까지 디테일하게 매일매일 뭐 해야 될지를 제가 다 개별적으로 플랜을 짜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현역 고3을 만점을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무얼 공부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성적이 나올지를 가장 잘 아는 강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이 전체적인 틀 진행이 되면서 개별적인 디테일을 제가 다 잡아주면서 끝까지 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월별로 디테일은 그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해마다 수능의 기조나 아니면 6월 9월 평가원의 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내년에 조금 더 수정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아마 이번에 바뀐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수능 이제 미리 프리 수능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학년 대상으로는 그 설명회를 할 때도 그래서 올해 수능의 기조와 그리고 아이들이 올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겨울방학을 잘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때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요번에는 겨울방학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어머님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특히 지금은 상위권도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수학이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상위권은 반대로 그리고 중하위권은 사실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리고 수학이 만점이 나오면 엄청 수월하게 대학을 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왜? 아무리 쉬워도 수학 표점 140점이 안 무너질 거니까. 지금 수능은 그런 수능이고 자 그리고 예전처럼 머리가 좋다고 잘 나온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할당량 싸움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느냐를 보는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잘 맞춰서 아이들 훈련시킬 수 있는 강사가 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배정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